때는 2013년 1월. 지금 보시는 영상은 호텔에서 실종된 엘리사 램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CCTV 영상입니다. 엘리베이터 구석에 서서 누군가로부터 숨는 듯한 모습인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문 밖에서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뭔가 기이한데요. 잠시 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해지고 그 어디서도 그녀를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대체 그녀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죽음의 호텔로 불리우는 세실 호텔. 1920년대에 설립된 세실 호텔은 사건 사고가 많기로 유명한 호텔입니다. 범죄자들이 머물던 호텔이기도 했으며 비극적인 사건이 많았던 곳이죠. 그 중에서도 사건 발생 후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미스테리한 사건, 엘리사 램 실종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013년 1월 밴쿠버 출신의 여학생 엘리사 램은 미국으로 여행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의 세실 호텔에서 지내게 됩니다. 부모님은 홍콩 출신이었지만 그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태어났으며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부모님을 도우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녀는 양극성 장애와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요. 복용해야 할 약이 많았지만 처방약을 잘 복용하면 평범한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었죠. 대학 생활을 하던 그녀는 본인의 우울증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미국으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1월 26일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첫날 밤 그녀는 SNS에 글을 남깁니다. 그녀는 특히 텀블러라는 SNS를 자주 애용했는데 주로 자신의 감정 또는 예술적인 사진이나 작품들을 자주 포스팅하였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고 여행 계획도 작성하는 등 SNS를 애용하는 평범한 20대 소녀 같았죠. 세실 호텔은 LA 시내에 있는 저렴한 호텔로 노숙자 문제가 심각했었지만 일부 층은 일반 투숙객들을 위해 운영 관리하였습니다. 이 호텔의 평판이 좋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명의 범죄자들이 지냈던 곳이고 홀로 좋지 않은 선택을 했던 투숙객 또한 많았던 곳이기 때문이죠. 세실 호텔은 스키드로우 지역에 위치한 호텔인데요. 스키드로우는 8,000명에서 10,000명 정도의 노숙자들이 살고 춘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악명 높은 지역이었죠. 엘리사는 본래 다른 투숙객과 지내고 있었는데요. 같이 지내던 룸메이트는 그녀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불평했고 2월 1일 호텔 매니저는 그녀가 혼자 사용할 방인 5층으로 옮겨주게 됩니다. 엘리사는 이날 세실 호텔에서 체크아웃하고 산타 크루즈로 이동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부모님께 전화 한 통을 하기로 약속했었고 이날까지도 매일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닿지 않던 그녀의 실종 사실이 밝혀지고 부모님은 실종자 신고서를 제출하는데요. 경찰은 즉시 사건 조사를 시작하였고 세실 호텔의 모든 방을 수색하였습니다. 단서를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였으나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죠. 그녀의 소지품을 조사한 결과 약이 예정보다 많이 남은 것을 보고 그녀가 약 복용을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그 점이 실종된 이유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었습니다. 2월 13일 조사하던 경찰은 호텔 엘리베이터에 찍힌 그녀의 기이한 행동의 CCTV를 발견합니다. 해당 영상을 처음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탄 그녀는 모든 층수를 누르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엘리베이터 밖을 내다보는 그녀.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몸을 숨기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요. 여기서 이상한 점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녀도 열림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마치 누군가 밖에서 문이 닫히지 않게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녀는 결국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녀의 손동작이 상당히 기이한데요. 손의 모양이나 몸짓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해 보이고 조금은 기괴한 그녀의 행동. 하지만 이 영상 하나만으로는 여전히 사건을 해결하는 것에 도움될 만한 증거나 추가 인물은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세실 호텔이 아닌 스테이 온 메인이라는 유수 호스텔에서 머물었는데요. 세실 호텔과는 한 건물이었지만 이 호텔의 악명을 벗기 위해 스테이 온 메인이라는 유수 호스텔을 별도의 개념으로 운영한 것이죠. 스테이 온 메인은 4층부터 6층까지만 해당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세실 호텔의 단기 또는 장기 투숙객들이 이용하는 곳이었죠.
이 두 숙소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CCTV에 나온 엘리베이터는 세실호텔 투숙객도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의 공간이었다는 겁니다. 2월 19일 호텔 방에 묵고 있던 한 커플 여행객으로부터 호텔 직원에게 연락이 옵니다. 방 화장실 수압이 너무 낮고 물 색깔도 갈색빛이 나며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컴플레인이었는데요. 해당 문의를 받고 관리 직원은 호텔 옥상의 물탱크로 가서 뭔가 막혔는지 확인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물탱크를 확인하던 직원은 기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실종된 엘리사의 알몸이 물탱크 안에 떠다니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옷은 물탱크 안에 바닥에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실종된 후 19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타살의 가능성을 두고 단서가 될 만한 것은 모두 조사하였으나 물적 증거나 지문 등 아무런 증거를 찾지 못합니다. 결국 검사관은 엘리사가 스스로 물탱크에 들어갔으며 결국 이로 인한 익사라고 판정짓게 되는데요. 그녀는 왜 접근하기도 힘든 물탱크까지 가서 뛰어든 것일까요?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는 본인의 친척도 물에 이끌려가는 증상을 자주 목격하였으며 결국 수영장 물에 뛰어들어 사망했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극성 장애가 물과 관련이 있을까요? 하지만 이것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스스로 물탱크에 들어가서 익사했다고 보기에는 의문점이 너무 많습니다. 일단 호텔 옥상의 출입은 관리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옥상으로 접근하는 계단은 열쇠를 가진 직원들만 출입이 가능했고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면 경보가 울릴 것이라고 되어 있었죠. 즉 엘리사를 누군가가 일부러 데려가지 않는 한 스스로 옥상 물탱크까지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시신을 발견한 관리 직원이 사건 현장에 물탱크 뚜껑이 닫혀 있었다고 했는데요. 9kg나 되는 물탱크 뚜껑을 물속에 뛰어든 엘리사가 대체 어떻게 닫았을까요? 누군가 빠뜨리고 위에서 닫지 않고서는 스스로 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였죠. 난항에 빠진 경찰은 사망하기 직전에 촬영된 해당 CCTV 영상을 공개하게 되는데요. 이 영상은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많은 추측과 의문점을 남기게 됩니다. 공개된 CCTV 영상을 본 네티즌은 여러 추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작했다고 볼 수 있는 신빙성 높은 3가지 의심 요소가 발견됩니다. 첫 번째로 타임코드. CCTV 왼쪽 아래 타임코드가 나오는데 누군가 일부러 조작했다고 보일 정도로 전혀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의 기이한 손짓이 나올 때 화면의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 타임코드가 끊기다가 움직이다가 하는 등 조작이 충분히 의심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편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엘리베이터 문이 순식간에 일정 거리 이동한 후 자연스럽게 닫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 일부러 조작했다는 것이 확실시되는 증거였죠. 그것이 누구이든 범인의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영상에 찍혔었고 이것을 호텔 측이든 누군가든 경찰에게 넘기기 전에 조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이 옥상도 조사했다고 하는데 왜 물탱크에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심지어 탐지견을 데리고 다녔는데도 말이죠. 사람들은 누군가 엘리사의 시체가 늦게 발견되길 원했으며 호텔뿐 아니라 LAPD 경찰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의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실호텔의 비밀을 은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 외에도 마치 짜맞추기라도 한 것처럼 우연의 일치로 의문을 품게 될 단서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렇게 의문점이 많았던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은 결국 사고로 인한 익사로 결론이 나고 종료됩니다. 옥상으로 올라간 방법에 대해서는 내부 계단으로는 문이 잠겨있고 경보벨이 울리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하지만 건물 외부 비상계단과 사다리를 통해 올라가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옥상에 올라갔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의문을 남긴 CCTV 영상. 인터뷰에서 경찰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찰은 대중들에게 관련 사실이나 증거의 모든 것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CCTV의 경우도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없도록 한 것이고 엘리사의 얼굴이나 동작을 더 잘 볼 수 있게 영상의 속도를 조절하는 등 결국은 경찰이 일부러 조작한 후에 영상을 공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답을 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서는 복용해야 할 약을 제때 섭취하지 않아 발생된 증상이라고 추측합니다. 기막힌 우연의 일치가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스러웠던 점들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이 사건에 너무나 빠져든 나머지 각종 오류나 추측이 난무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하지만 가장 의문스러웠던 점은 바로 물탱크의 뚜껑인데요. 어떻게 엘리사가 스스로 몸을 던지고 물탱크 문을 닫을 수가 있냐는 점이 가장 큰 타살의 의심점이었는데 사실 확인 결과가 어이가 없습니다. 물탱크를 최초 확인한 관리자는 진술 당시 물탱크 뚜껑이 열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합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터뷰 과정에서 뚜껑이 닫혀 있었다고 발언하는 실수를 하였고
이후 관련 기사가 모두 뚜껑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보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경찰이 그런 큰 실수의 발언을 한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도 이상하기도 하죠. 이것 또한 더 이상의 의문점을 남기지 않기 위한 짜맞춰진 각본이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과연 세실 호텔 측과 경찰이 대중이 알면 안 되는 무엇인가 숨기고 있는 걸까요? 엘리사 램의 죽음은 결국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던 소녀의 슬픈 비극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수없이 많은 의구심을 남겼던 세실 호텔 엘리사 램 실종 사건. 과연 누군가는 진실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요?